2번, 3번 안 한다 당연히. 6번 맞았지? 맞았지? 틀렸어? 빨리 얘기해. 틀렸어? 근데 방금 한 거잖아. 일단 뭐를 정리해줘야 돼? 그래프 그렸어 안 그렸어? 세연이 그렸어? 근데 봐봐, 그렸으면은 개선할 수 있고 바꿔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넌 안 돼 막 이걸 하자는 게 아니잖아. 빨리 실패해줘야 되는데 실패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은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오늘 했던 거잖아. 기준이 2분의 3파이지. 여기서 세타만큼 이쪽으로 출발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일단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코사인이어야 되겠고, 그리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걸 볼 수 있겠지. 얘로 바뀌었고 3분의 1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볼 수 있겠지. 이거 틀린 거야? 이거 틀렸어? 이거 마이너스 틀렸어? 이거 틀렸어? 그러니까 뭐라고 썼어 그러면? 아예 못 바꿨어? 어? 근데 이 개념이야.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빨리 가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어? 근데 느껴야 돼. 우리 본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실제 작년 3월달 거잖아. 이렇게 시험에 깔려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야. 자꾸 느껴야 돼. 쌤이 얘기했잖아. 이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해도 부족하지가 않아. 여러분이 정시의 점수를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회가 다양해져. 더 많아진다니까? 까놓고 얘기를 해보자. 니네 지금 만약에 국영수가 95점씩 계속 똑같이 나올 수 있어. 만약에 그럼 니네 수시 쓸 거야? 미쳤어? 그지? 계속 특정하게 95점이 나오고 있어. 시험 4번, 5번을 봐도 그 정도를 계속 나와. 근데 지금 수시 점수로 그 점수가 만약에 이제 안 돼. 쓸 거야? 수시를? 6장 중 1장이라도 쓸 거야? 쓰면 어떻게 쓸 거야? 엄청 높게 쓰겠지. 그 점수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준하게. 그치? 그렇지 않겠어? 굳이 그렇게 전략을 안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 근데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플러스 우리가 일단 보통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많이 잡는 기준, 직업국 충대 있잖아. 충대가 정시 레벨이 점점 낮아져. 정시를 안 쓰니까 입결이 엄청 낮아 생각보다. 그렇다고 정시를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시에 대한 어느 정도 발을 좀 넓혀 놓으면은 생각보다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야. 본인 타겟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조금 이제 굳이 그건 쫄리게 굳이 정시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은 잘 간 친구들은 정시까지 해놓고서 카드가 여러 장인 것 중에 가장 베스트로 가려고 하는 거지. 절대 수시에서 거기에서 다 고만고만해. 대부분 약하향으로 가. 쫄리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수시 원서 하나에 거의 10만원씩이야 또. 10만원은 이제 뭐 물론 논술이지만 거의 육박해. 6개 다 쓰잖아. 거의 한 4, 50만원이야. 돈 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원서 접수비가 있어요. 간간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선택지가 또 다른 게 있어. 제일 많은 등급 친구들 있지. 4등급에서 이제 5등급은 좀 애매하지만 5등급 초 정도부터 3등급 말 정도 좀 애매한 친구들, 요 정도쯤 막 다 짬뽕돼 있어. 그 정도 친구들이 좀 많이 하는 개념도 하나 있어. 뭐냐면은 약식 논술이라고 있어. 이제 대표적으로 가천대거든. 제일 유명한 데가 가천대는 의대가 있어요. 그래서 가천대는 좀 약간 유명한 편이야. 그래서 약식 논술은 뭐냐면은 가서 시험을 한 번 더 보는 거야. 논술 시험을. 근데 그 논술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라인이냐면은 우리 보고 있는 요 문제에서 12번까지 라인이야. 이런 문제 당연히 들어있고 해서 넘어가서 11번, 12번 딱 그 정도 라인이야.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지금 그 연습할 때가 아니요. 그거 약식 논술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 충대는 못 가겠는데 근데 그렇다고 막 뭐건데 하는데 이런 데 가고 싶지는 않고 자기도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이런 데를 가고 싶은데 내가 실력이 안 돼. 그럼 그 사이에 만들고 싶어. 그러면 선택하기 나쁘지 않아. 학교도 좋고
내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도 좋고. 근데 이거 준비하는 친구들 쌤도 있고 준비도 많이 해주거든. 학원에 와가지고 한 두세 달 동안 집중해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 쌤이 진짜 가감없이 얘기를 해줄게. 이거 준비한다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 성공한 친구를 한 번도 본 적 없어. 이게 팩트야. 왜? 이걸 준비하는 친구들은 12번까지 완성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거든. 좀 느껴져? 지금 완성을 했는데 그걸 하겠다? 그건 돼. 근데 그때 가서 그걸 완성하겠다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생각해. 이거 한 문제로 쌤이 좀 길게 얘기하긴 했는데 이거 오늘 한 거지. 오늘 한 거잖아.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 이제 더 이상 후퇴할 데가 없어. 완벽하게 만들어줘야 돼. 분명히 오늘 한 거고 나온다는 겁니다. 얘가 있으면은 사인 탄젠트는 바꿀 수 있겠어? 됐어?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얘기해. 안 돼? 일단은 여기서 다시 갈게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나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얼사탄코의 진행 중에 코사인이 음수라고 나왔잖아. 그럼 일단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나왔어. 그리고 이건 지난 시간 진도야. 마찬가지로 그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거야. 번호를 틀렸다는 얘기는. 정보 알았어? 오케이. 자, 코사인 세타가 나와서 그럼 뭐를 할 수 있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잖아. 그럼 코사인 제곱이 9분의 1이잖아. 그럼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사인 제곱이 뭐라고 할 수 있어? 9분의 8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인 세타를 뭐라고 할 수 있다? 뿔마 3분의 2루트 2라고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얘가 플러스면은 얘분의 얘니까 2루트 2분의 1이거나 뭐하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그냥 2루트 2가 되겠지. 근데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니까 부호는 반대라는 게 핵심이지. 근데 곱하니까 부호는 일정하겠지. 됐어요? 됐어? 형 지난 시간 많이? 지지난 시간 진도 기본 개념 그리고 이번 시간 개념이 지금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야. 찾아서 해야 돼. 알겠어? 메인을 이걸로 가져가도 괜찮아. 오케이?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수업하는 것들은 피처링이야. 그냥 도와주는 정도인 거고 우리는 특강을 들어와서 여기 뭐고 하고 있잖아. 이게 메인으로 삼아도 괜찮아. 솔직히 얘기해서 지연이는 좀 약간 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규원이랑 정우는 일단 이게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토대로 퍼뜨리면 돼.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 쌤이 본 수업이랑 연결짓게 자꾸 도와주려고 하잖아. 오케이? 자꾸 생각하셔요. 확실하게 끝내와. 알겠지? 주말에 봅시다 이거. 고민했는데 고민이 사라졌어. 무조건 이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뭐가 보여? 여기는 로그 부분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밑변환 공식. 밑변환 공식 미치 A 로그 B가 미치 C 로그 A분의 미치 C 로그 B 뭐 이런 형태로 바뀌는 뭐 여러 가지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대번에 좀 티가 많이 나는 게 뭐냐면 A는 미치 10인 상용 로그 쓰고 있잖아 지금. 미치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대놓고 미치 6인 걸 줬잖아. 이걸 통일을 안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B의 값은 이미 뭐인 거야? 미치 10인 미치 10인 로그를 뭐라고 불러? 사용 로그. 그러니까 상용 로그 6분의 1이라고 불러야 되겠지. 됐나요? 그리고서 식 정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또다시 뭘 잡을 수 있는 거야? A 곱하기 B의 값은 상용 로그 6분의 로그 3의 제곱 빼기 로그 2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여기다 쓸게 한 번 더 쌤. 로그 6분의 합차 바로 여기서 쓸게요. 로그 3 더하기 로그 2 곱하기 로그 3 빼기 로그 2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여기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 합차가 나왔구나. 합차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로그 3 더하기 로그 2는 뭐가 돼? 로그 3 더하기 로그 2는
로그 6이 되겠지. 로그 3 빼기 로그 2는 뭐가 돼? 로그 2분의 3이 되니까 약분됐죠. 그래서 계산 결과 10에 로그 2분의 3 제곱이 되겠고, 얘는 지수에 있는 조건과 충분하게 바꿔줄 수 있겠지. 이것도 틀리셨습니까? 조규현 틀렸어. 예. 이거 기본 연산이야. 그냥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10번 맞았니? 정우. 자, 여러분이 원래 수습을 못하는 번호인데 맞출 수 있는 번호는 수열밖에 없어. 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 지금은 그래. 한 7월 달까지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7월 달까지 쌤이 주는 과제들을 열심히 정리를 해주면 7월부터는 오늘 나올 거거든. 좀 이따가 14번에서 좀 어렵긴 하지만 14번처럼 럭키 펀치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한 번 더 나와. 근데 그거는 좀 사고가 열렸을 때야. 14번 좀 이따 얘기해 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 뭐다? 수열은 무조건 붙들고 있어야 돼. 아까 보니까 뒤에 거 막 12번, 14번 막 도형 막 이런 거 보고 있더라고. 아니야. 문제가 끝나서 붙들고 있는 거는 무조건 수열밖에 없어. 그거 하나는 명심해. 대신 끝까지 해. 끝까지 하는 자신감을 주는 건 딱 여기 있어. 자연수 n에 대하여야지. 야,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냐? 만족하는 자연수 n을 구하라고 한 거 아니야? 25, 26, 27, 28, 29 다섯 개 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그치? 대입은 중요한 얘기 할게. 여러분이 대입을 한다는 것은 문제에서 어떤 특정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확 풀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됐다는 뜻이야. 그걸 인정한 거야. 아, 난 이 문제 포기하겠어. 하지만 점수는 가지고 갈게.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하냐면은 약간의 규칙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 대신 압도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매우 빨라야 돼. 엄청 빨라야 돼. 막 빨리빨리 막 움직여야 돼. 그 시간을 좀 견뎌주는 것도 필요하고.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시기부터 모의고사 같은 거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수열 얘기를 해줬잖아. 딱 한 문제야. 한 문제가 맞춰버리잖아. 그럼 그 친구는 그 다음부터 그 문제랑 비슷한 류들을 맞춰. 근데 그걸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다 각자 영역이 다를 뿐인 거지 다 똑같은 상황이야. 아까 앞쪽에 거 8번이나 6번을 틀렸다. 기본 개념을 공부해서 맞추는 연습이 안 된 것 뿐인 거야. 응? 여기 쪽은 문제입을 가지고 내용 공부하는 형태라는 거. 자, 그런데 봐봐. 일단 AN이라는 수열이 나왔잖아 지금. 그럼 n에다가 1, 2, 3, 4 대입해서 수를 나열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 항은 n이 1이잖아. 그럼 첫 번째 항은 n이 1이니까 3의 배수가 아니지. 그럼 첫 번째 항은 뭐가 돼? 뭐가 돼? A1. 그러니까 A1이 뭐냐고. 아, 11, 10. 두 번째 항은 뭐가 돼? 10.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 네 번째 항은? 10. 다섯 번째 항은? 10.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 이게 반복이 됐다는 거야. 맞죠? 네. 근데 누가 봐도 규칙성의 느낌이 딱 무슨 느낌이 들어? 어디 정도로 끊어줘야 될 것 같아? 수가 나열된 거야. 10, 10, 마이너스 19 10, 10, 마이너스 19 10, 10, 마이너스 19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4의 배수. 3의 배수야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거 나열만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첫 번째 합까지 합 S1은 뭐야? 여기까지 합이 뭐야? 뭐는 여기까지 합이 뭐야? 10. 10. 두 번째 합까지 합이 뭐야? 20. 세 번째 합까지 합이 뭐야? 1. 네 번째 합까지 합이 뭐야?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은 21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2 일곱 번째 12 여덟 번째 20 아홉 번째 3 열두 번째 4 열다섯 번째 5 이런 느낌인 거야. 어?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하나씩 천천히 간 거야. 어차피 시그마를 얘기했으니까 합을 얘기를 한 거고. 즉, 이 문제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K가 1부터 3n번째 항까지 AK를 나열한 3n번째 항까지 합은 당연히 뭐겠니 얘들아? N이겠지. 세 번째 항까지 합이 1이었잖아.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2였잖아. 3n번째 항까지 합은 n이었던 거야. 이거를 누군가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하나하나 써서 할 수 있겠지. 약간의 속도 차이야. 그치? 어떻게 근데 무기가 그거밖에 없는데 현 시점에 그거라도 건져내야지. 오케이?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이제? 다시 쓸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N이 되는 만족하는 자연수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있냐고. 없으면 어떡하냐. 계속 쭉쭉 가야지 뭐 어떡해. 그치? 그럼 쭉쭉쭉쭉 갔더니 일단 생각을 해봐. S24는 뭘까? 8이요 8이겠지. 그치? 그럼 S25는 뭐여야 돼? 19요 규칙을 생각을 해보면 돼. 18 몇이어야 돼? 18 S22는 뭐였을 것 같아? 여기 규칙상 아 17 17이었던 거야. 맞지? 그럼 다음 S25는 18이었던 거야. S26은 28이었던 거야. S27은 9 9였던 거야. 됐어요? S28은 19 S29는 20 됐네. 29야. 어렵게 풀었어? 아니지. 근데 봐봐. 쌤 저는 풀었는데 쌤이 한 것보다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게 보면은 결국은 함축적이 된 거야. 생각이 그렇게 해서 문자 형태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정리가 된 것뿐이야. 쌤은 그냥 다 드러내서 보여준 것뿐이야. 어려운 생각은 아니지. 그치? 어려운 얘기도 아니지. 물론 이제 여기 부분에서 좀 처음에 애를 먹을 수 있고, 왜냐면 왼쪽을 먼저 공략을 할 테니까 쌤 저는 오른쪽을 먼저 건드려서 어쩌고저쩌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그 정도 차이일 뿐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제발 좀 공부 좀 해주시고. 자, 아이씨, 저번처럼 12번입니다. 정우 이거 맞았니? 자,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많은 힘을 줍니다. 일단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분명히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라는 얘기를 던져주고 있지. 그치? 태연이랑 규원이 쌤 생각에 이거 촬영 계속 할 건데 요거까지 풀고 했던 거 점검 먼저 더 할 시간 줄게. 14번보다도. 알겠지? 좀 긴장해. 그러니까 바로 볼 거라서. 자, 접선은 몇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조만간 수투에서 할 내용이지. 접선은 몇 가지가 존재한다? 세 개. 1번 접점이 주어질 때. 2번 기울기가
주어질 때 3번 가장 중요한 거 네, 그죠. 외부의 점에서 그은 근데 뭐 다른 거 뭐 물론 중요하지만 다 씹어먹을 만큼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은 어떻게 풀어? 1번 외부의 점이 아니라 접점의 x 좌표를 t로 잡아. 그러면은 접점이 t, ft가 돼. 그럼 그때의 기울기가 f't가 돼. 올릴게. 그럼 네 번째.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y는 f't 괄호 열고 x 빼기 t 플러스 ft의 꼴이 돼. 그 다음 어떻게 해? 이 외부의 점을 대입해. 뭐 외부의 점을 뭐 알파 콤마 베타였다고 하면 알파 콤마 베타를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뭐가 돼? 뭐가 돼? 방정식이 돼. 오케이? 중요한 건 이거 방정식이 돼. 그 다음에 방정식을 틀로 넘어가는 거야. 어때? 여러분이 처음 진도를 들었을 때랑 나는 하나도 변함없이 얘기하고 있지 여전히. 니네가 졸업하고 몇 년 뒤에도 나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뭐 우리 저기 뭐 수업하는 거 있잖아. 몇 번을 돌려봐도 똑같아. 예전 걸 봐도 똑같다는 거야. 거짓말 안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울 건 계속 그 자리에 있어. 어? 이게 돼야 돼. 정우 이거 접선은 구했어? 아니요. 아이고 난리 난 거 알지? 그치 보이지? 태영 이건 거 알아? 알고 있었어? 근데 처음 봐? 그 차이 느끼시면 돼. 교환이도 처음 보는 거 아니지? 네. 그치? 응? 자 갑니다. 자 요 개념 정리 꼭 신경 써주시고 지울게 일단. 다시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는 거야. 자 간다. 그럼 다시 문제부터 봐야 돼. 문제부터 어떻게 써 있어? y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빼기 x 더하기 4에서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었으니까 요거 y는 fx 갖다가 일단 써주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접점의 x 좌표를 방금 얘기한 것처럼 t로 잡았어. 그래서 접점이 뭐가 되는 거야? t, ft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ft가 뭐야? 저요. 그럼 이때 이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접선이 어떤 모양으로 잡히는 거야? y는 똑같은 거 연습 계속 반복하고 지겨워야 돼. 수2 다 했어? 수1도 또 봐. 어제 했던 것도 또 봐. 그러면 늘어. 근데 그 시간을 버텨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우리는 이미 오픈이 다 돼 있다는 거야. 할 게 많아.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처음 보는 거 아닐 거라는 거지. 자 이제 뭐 해줄 차례야? 지금은 지워졌지만 외부의 점을 그대로 가지고 와. 외부의 점이 원점이었잖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뭐 해줘? x 자리에 0, y 자리에 0을 대입해버려. 그럼 좌변부터 어떻게 돼? 0은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t
t세제곱 더하기 2t제곱 빼기 t 플러스 4가 되겠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빼기 2t제곱 더하기 4의 모양을 띠겠지. 정리 위에다가 다시 쓸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빼기 2t의 제곱 더하기 4는 0. 마이너스 2를 양변에다가 나눠주게 되면은 요렇게까지. 그대로 뭐 해줘? t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했더니 3차 방정식 푼 거야. 계산 결과가 0이 된 거 확인을 했어요. 즉 양은 t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는 뭐 알아서 생존합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계산 결과를 만족하는 t의 값이 뭐가 나온 거야? t의 값이 1일 때 하나만 나온 거야. 여기까지 일단 다 쓰시고 신기한 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안경 썼던 친구들은 안경 벗은 모습이 되게 어색하고 이러지만 이게 처음에 안경을 안 썼던 친구, 지현이도 원래 안경 안 썼잖아. 근데 안경을 쓰면은 맨 처음 되게 이상하다가 이게 또 적응이 돼. 좀 신기하고. 혼자만 안경 안 쓰네. 아니면 쓸게요. 아, 쓰라는 게 아니야. 쓰라는 게 아니라. 자, 아무튼 다시 올게. 자, t가 1 나왔어요. 근데 t가 뭐야? 바로 접점의 x 좌표. 진짜 막 내가 시간 내서 막 유튜브 이걸 연구해야 돼. 이거 해서 딱 찍어서 다 50번 반복해서 보면은 만들 수 있는 적선의 방정식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하자 좀 제발.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를? 어? 자, 그래서 뭐가 됐어? 외부의 점 0,0에서 그은 접선의 형태는 이 점이 뭐가 된 거야? 이 점의 x좌표가 1이었단 거야. 그리고 이 점의 x좌표는 뭐였던 거야? 마이너스 2였던 거야. 접선을 아까 못 구했다고 어차피 얘기했지? 접선을 못 구했지? 못 구했지? 정우 마찬가지 못 구했지? 오케이? 정우까지도 봐봐. 여기 뒤에 한 템포가 더 남았어. 왜냐면은 정적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쌤이 무슨 얘기해야 되냐면은 얘들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 1번 교점, 2번 그래프의 개형, 3번 정적분을 한다. 이 세 가지의 템포를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대표 문제 개념이 이미 막혔는데 뒤에 쪽으로 넘어가봤자 솔직히 얘기하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한 10분 좀 넘게 남았거든. 14번은 스킵할게요. 셋은.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먼저 준비해. 이거 먼저 더해. 알겠지? 요거 먼저 더해. 만약에 뒤에 거 더 욕심내고 싶다 그러면은 보고 정리해도 되고 쌤한테 다시 얘기해. 시간 잡아서 더 해줄 테니까. 알겠지? 지금은 이거 먼저 살립시다. 오케이?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좀 더 봐. 지금 필기한 거 더 봐. 알겠지? 더 봐. 그거 먼저 보시고. 저희 14번 봅시다. 이거는 이 생각도 해야 돼. 번호에 대해서 생각 자꾸 해야 돼. 14번에 이러한 일반 함수 형태에 대한 정적분 상황, 게다가 4차 함수에 대한 걸 나왔어?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봐봐. 뭐 문제에서 좀 이해된 부분들은 있어? 자,
되게 복합적이야. 근데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잖아. 대표적으로 부등식이 그래프의 위치 관계, 방정식은 두 그래프의 교점, 그리고 뭐 함수는 그래프라고 얘기했던 뭐 그런 여타 이런 것들이잖아. 그치? 근데 봐봐. 지금 일단 여기를 봤을 때 안쪽을 보셔야 돼. 일단 뭐가 보이냐면은 바로 FT 빼기 FA가 보여. 이거 기억나? 그래프 내려서 거기에 X축 발생하는 거. 기억이 있어 없어? 좀 있어? 오케이? 그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돼. 이쪽에 있는 안쪽은 뭐야? F'A 괄호 열고 T 빼기 A. 우리 외부의 점에서 그 접선 꼴이지. 즉 뭐야? fx에서 x값이 a일 때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a, 0을 지나는 친구인 거야. 좀 어설프지 않아? 왜 a, 0이야? 줄 거면은 a, fa를 줘야지. 근데 여기 있잖아. 구간이 똑같잖아. 넘기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인테그랄 x1부터 x2까지 ft dt. 인테그랄 x1부터 x2까지 f'A t 빼기 a 플러스 f의 a dt 꼴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됐어. 문제는 일단 여기를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 FT라고 했으니까 fx 그래프. 근데 fx 그래프가 다시 뭐야?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4차함수라고 했고 4차함수 그래프 일단 그려야지. 그치? 이거는 계속 쌤 강조하고 있는 거 알지? 사실 지금 쌤이 박스 먼저 설명을 했지만 위쪽에 있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함수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일단 꿀렁꿀렁은 먼저 해야 되겠지? 맞지? 꿀렁꿀렁은 먼저 했어. 그 상태에서 가는 거야. x1부터 x2까지 약간 아까 전에 지연아 전전 문제 수열 문제 숫자 대입해봤어? 대입해봤어?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 그림을 그리는 행동이 딱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숫자를 왜 넣어봤어? 해본 거잖아. 어떻게 돌아가나 보려고 한번 테스트 주행을 해본 거잖아. 맞지? 여기도 똑같은 거야. 이게 돌아가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x1과 x2 여기로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 됐지? 그럼 그때 x축 여기 있다고 쳐. 일단 그려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 x1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대해서 둘러싸인 무엇? 넓이가 나온 거야 일단. 됐죠? 그리고 얘는 뭐야? 이때 f'A 괄호 열고 t 빼기 a 플러스 fA 바로 x값이 a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겠지. 됐지? 그때 같은 범위인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적분을 한대. 그럼 봐봐. 직선 쪽이 요런 넓이에다가 요만큼을 또 빼갔잖아. 그치? 빼갔으니까 여기는 또 삭제가 됐을 거야. 그럼 직선이 하는 의미는 한 요 정도일 거고 요쪽은 괜찮은 것 같아. 꽤 괜찮은 것 같아. 이번에는 쌤이 여기서 접선을 여기의 점을 x좌표를 a라고 잡았다고 생각하고 접선을 이렇게 그어볼까? 그럼 오히려 이쪽이 더 커지네. 이렇게 돌려보는 거야. 오케이? 돌려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역의 범위를 잡더라도 무조건 그냥 정상적으로 fx 적분한 쪽의 넓이가 무조건 컸으면 좋겠대. 어디를 잡더라도. 근데 접선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려보다 보니까 접선이 이렇게 생기면 또한 x축이 아래로 깔리면 아니 어떻게 적분을 해도 직선 쪽의 넓이가 같은 영역에서 곡선 쪽의 넓이를 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아? 그치? 즉 출제자가 원했던 의도는 그래프가 밑으로 접선이 밑으로 깔리는 게 포인트라는 거야. 원했던 건. 그 정도 느낌을 좀 받아야 돼. 오케이? 근데 이건 정상적인 순서야. 솔직히 얘기하면은 정상적인 순서고 주현이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4차 함수의 문제가 나왔고 지금 A 값의 범위를 2개로 끊어냈지. 그러면은 네가 생각해야 되는 기본적인 형태는 무조건 이 2개야. 그래서 14번 이 문제는 솔직히 그냥 맞아야 돼.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오케이? 자, 근데 재밌어진다. 잘 봐. X축이 여기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한 거야, 쌤이 지금. 오케이? 그럼 봐봐. 적분을 x1부터 x2 어디로 하든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A가 -1과 3을 기준으로 바깥쪽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A 값의 지점이 어디건 간에 찍힌 순간에 무조건 접선은 발생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갈까?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으로 일단 그려볼게. 됐지? 그럼 생각을 해봐. 그래프 자체가 밑에 있는데 X축이 어디건 상관없이 무조건 이쪽이 작겠지. 이해됐어? 괜찮아? 근데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얘 쪽이 더 커지는 구간도 존재하겠지. 하다 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크로스가 되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지금 보여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바깥쪽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그래프가 밑으로 깔리는데 조금 이해됐어? 쌤이 얘기하는 대목? 그러니까 함수 문제는 의도가 존재. 물론 다른 문제들도 당연한 건데 3차 함수, 4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 특히나 4차 함수만 얘기를 해볼게. 오늘은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다루는 게 좀 한정적이야. 뭐 이런 그림 류 밖에는 혹은 뭐 백날 해봐야 뭐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 요런 것들 애매한 느낌으로 문제를 내지 않아 우리에게. 그러니까 분명하게 의도가 존재한다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오케이? 그런데 그 의도가 유한계야. 맞춰보면 되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봐 다음에. 오케이? 됐지? 자, 잘 봐. 그런데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렇게 정리돼도 되겠지만 그건 이 직선이 y는 0, x축이 됐을 때의 얘기고, 이 왼쪽에서 있는 이 그림 x축과의 접점이 -1과 3인 경우는 어떤 직선 mx 더하기 n과의 접점이 -1과 3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특정하지 않아. 얘도 돼. 근데 얘라는 보장이 지금 없는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얘로 정리할 수는 없고, 지금 이 얘기 안 되면 다시 신고해줘야 돼. 알겠지? 우리는 무슨 그림을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냐면, 어떤 그래프 기준으로 접선이 존재를 할 때 접점의 x좌표가 -1과 3이 되는 그림의 형태라면 3보다 넘어가는 순간 어때? 무조건 깔려. -1보다 작은 순간 무조건 다 밑으로 깔리니까 이걸 만족을 한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 그림은 어떤 상태야? 전화 우리 이거 했었는데 기억나나? 봐봐. 바로 y는 fx와 y는 mx 더하기 n에
교점의 x 좌표가 근데 그 교점이 접점이고 그 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인 점이야. 요 그림 해석됐어 한글? 근데 교점이란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오늘 고1들도 한 거야. 우리는 맨날 했던 거고 교점 나왔으니까 뭐 해주는 거야? 연립해줘. 이걸 만족하는 x값이 마이너스 1과 3인 거야. 그지? 근데 이걸 조금 더 정리해보니까 fx 빼기 mx 마이너스 n은 0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3인데 이 근이 어떤 근인 거야? 중근을 갖는 거야. 이거 좀 머릿속에 있어? 그래서 fx 빼기 mx는 x 더하기 1 x 4제곱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x 빼기 3의 제곱꼴인 거야. 얘 이거 n 어디 갔니? 빼기 n이 다시 위로 올릴게. 여기다 올린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생긴 거야. 포인트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도 그렇게까지 많지도 않지. 요거 변경하고 이 부등식에서 이 접선보다 무조건 그림이 위에 있으려면 접선이 무조건 다 밑으로 가면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이어야 된다. 그럼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전에 연습했던 걸 끌어와서 그대로 뿅. 오케이? 그럼 끝났어. 뭐가 보여? F의 1이 15고 F 프라임 1이 1이니까 두 개 대입하면 M이랑 N의 값이 나오겠지. 끝. 오케이? 이거 전에 했던 거 맞지? 좀 기억이 있어? 이거 살려야 돼. 알겠지? 이거 살려야 돼. 신경 많이 써서 가지고 오시라는 거. 알겠지? 전화 토요일 들어올 때 그 점 프린트랑 이것도 당연히 들고 와. 알겠지? 그렇게 하고 공부해서 준비도 정리는 해봐. 넌 지금 어쨌건 간에 다양하게 보면서 자꾸 확장시키는 게 필요할 거라는 거. 알겠지? 자, 선생님들 규원이 너 이번에도 지금 저번처럼 또 똑같이 주말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알겠지? 이러면 하는 의미가 없어. 알겠어? 확통 준비 다시. 그거 대표 문제 우리 수원수도 하는 거 있지. 듣기는 들어 수업은. 근데 준비는 이거 해. 알겠어? 그것도 시험 안 볼 테니까 너 알겠지? 오케이? 해야 되는 게 명확해졌어. 알겠지? 정우랑 세연이는 일단은 일요일은 앞에 거 제 시험 먼저 볼게. 여유가 되면 뒤에 거 더 하는 걸로 하고. 알겠죠? 아 토요일 날. 우리 토요일 날 몇 시? 2시 반에 봅시다. 오케이?